타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내면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오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첫인상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을 판단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출 수 있고 상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을 알아봅니다. 책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의리, 양심을 알아보는 능력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면 좀 더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될 것이고 의미 없이 기운을 빼는 수많은 감정 기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약간의 손해도 못 참는 사람. 평소에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도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태도가 확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경품이나 작은 답례품을 받을 때 하나 덜 받았다고 금세 화를 내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걸 보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실수로 자신의 돈을 써야 할 손해가 생기면 방금 전까지도 친절하게 대하던 상대에게 갑자기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작은 손해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며 행동하죠. 때로는 관계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입니다. 손해는 잠깐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이롭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보다도 긴 시간을 함께할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앞날이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 곁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라치면 태도가 급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손절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태도의 일관성.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상황에 따라 태도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착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쉽게 종잡을 수 없어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언제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래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쉽게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은 모습이 불쑥 드러나는 사람들은 대개 그 본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이지요. 꾸준히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때나 받는 큰 복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태도.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들 친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막상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참 상냥한 것 같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힘든 상황에선 화가 날 수 있지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속담이 딱이지요.
우리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곤란한 상황이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열등감을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두 번째 경우는 아무리 교묘하게 행동해도 결국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같은 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공격하거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때로는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항상 자신은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늘 불만만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쿵푸 팬더 사부가 늘 외치던 내면의 평화와 평정심,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술자리나 게임할 때 드러나는 본성. 술자리나 게임을 할 때 드러나는 승부욕이나 술주사를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술자리나 게임을 하는 동안에 보이는 행동을 잘 관찰해 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얌전해 보이던 사람도 술에 취하거나 게임에 몰입하면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언행이 달라지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실수나 행동이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술로 인해 드러난 본성은 평소에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게임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일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본성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사람을 만나십니까? 오늘 저녁에 함께 맥주 한잔 마시며 보드게임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대하는 태도. 편안한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친구나 배우자가 그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나 배우자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가족 간의 깊은 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해준다 해도 결국엔 은혜를 잊고 약속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 사람을 볼 때 주의를 기울이면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금과 옥조처럼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일곱 번째, 남을 무시하는 사람.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의 명함을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함이나 소속, 학벌 같은 것들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 짓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속도로 자라고 각기 다른 시기에 꽃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명함이나 직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위치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는 내 직함 때문에 친근하게 대하지만 그 직함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마치 모래성처럼 작은 파도만 일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적힌 글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이브한 말로 들리겠지만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가치와 성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의 진심과 마음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기준을 가질 때 사람과의 인연을 맺는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인맥을 넓히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인맥을 넓히는 것과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심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진짜 관심은 없으면서 나와의 인맥을 과시하려는 의도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정말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카톡이나 전화로도 연락을 자주 줍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여주기식,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직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는 셀 수 없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그 인연은 오래오래 이어집니다. 9번째,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인성의 기본이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힘이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9가지 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주호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